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될 패션과 트렌드에 관한 단어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요. 그럼 우리가 흔히들 부르고 있는 패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상류층 사람들 사이에서 볼 수 있었던 유행으로 매너를 비롯하여 폭넓은 생활 습관 등에 관해서 이르는 단어라고 하는데 프랑스어로는 모드도 동의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복식을 중심으로 한 유행 현상 아니면 유행하고 있는 복식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복식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취미 등을 포함할 때도 파생적으로는 유행과 관계없이 복식과 동의어로 말할 때도 있다고 하고요. 복식 디자인이나 감각, 또 어떤 복식이나 인테리어의 디자인으로 받아들이는 가치관 내지는 미의식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이렇듯 앞에서 간단하게 정의드렸던 패션에 관해서는 현대사회에서 패션은 유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때로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옷을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이긴 한데요. 패션은 학자마다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가 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로 정의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대상의 관점이라고 해서 주어진 특정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지배적인 스타일을 의미하고요. 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스타일이 생산자나 디자이너에 의해 사회에 소개된 후에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과정까지 사회적 전파 과정을 패션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알고 있는 패션의 정의에 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은 패션의 속성인데 패션의 속성은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스타일, 두 번째가 대중의 수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기적 변화를 갖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 속하는 스타일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패션의 두드러진 속성은 새로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스타일은 형식이나 양식 등으로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디자인이나 형태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동의어로 쓸 수 있는 단어는 모드나 실루엣, 룩, 라인 등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아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드는 오뚜꾸뚜루의 하이 패션으로서 패션, 대중 패션의 원형을 말하면서 대부분 디자이너에 의해서 창조되고 시즌보다 앞서 패션쇼에서 소개된 후에 일반화되어 스타일로 정착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실루엣이라고 하는 단어는 윤곽선이라는 뜻을 가진 의복이 갖는 전체적인 입체적인 특징을 의미하고요. 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복이 독특한 소재나 패턴, 스타일, 아이템 등이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복 스타일을 의미하면서 스타일이라는 단어와 혼동이 되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패션의 두 번째 속성은 대중의 수용이라는 단어인데요. 패션은 대중의 수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여지면 되는데요. 패션은 대중의 수용에 의한 사회적 승인이 필수적인 조건이면서 새롭게 출현한 스타일은 대중에 의해 수용될 때 패션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용되는 부분은 하이 패션과 매스 패션이라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이 패션은 일반적으로 패션의 도입 초기에 소수의 사람들, 즉 패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 받아들여지는 기존의 스타일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디자인이나 스타일을 의미하고요. 매스 패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서 대중들 혹은 패션 추종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스타일을 의미하고 새로운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중적인 스타일로 인식이 되게 된다는 대중적 수용이 있어야 패션을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맨 마지막은 주기적 변화예요. 패션은 주기적으로 변화하죠. 저희가 SS, FW 이렇게 나눠지면서 패션쇼를 진행을 하듯이 대중들에게 수용된 패션은 어느 일정 기간이 지속되지만 또 패션의 다른 두드러진 속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가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패션의 속성까지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렸듯이 패션은 주기적으로 변화한다라고 그랬는데요.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패션의 주기는 소개기, 성장기, 절정기, 쇠퇴기를 단계적으로 거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채택 인구와의 관계는 종 모양의 곡선을 이루는 생명주기라고 불려지는 곡선의 주기입니다. 그래서 소개기라고 하면 새로운 스타일이 디자이너나 혹은 생산자에 의해서 사회에 처음 소개되는 혁신성 높은 패션 선도자들이 먼저 구매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 성장기. 새로운 스타일을 남보다 먼저 구매하는 초기 채택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패션에 대한 사회적 가시도가 높아지면서 인기를 조금 끌어지는 상승 단계에 있는 단계를 성장기라고 얘기하고요. 성숙기라고 하는 단어는 구매할 능력이 있는 소비자가 모두 구매함으로써 패션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로 사회적 포화 단계에 해당되는 단계고요. 마지막 쇠퇴기. 인기가 하락하면서 수요가 좀 감소하고 더 이상 입혀지지 않아서 패션이 소멸되는 단계. 그래서 약간의 종처럼 올라갔다 내려간다 그래서 제품의 생명 주기는 종 모양을 이룹니다. 바로 앞장에서는 패션의 주기를 얘기하면서 패션의 생명 주기에 관해서는 종 모양을 띈다고 말씀드렸죠. 아래의 모양을 보면 패션은 종 모양을 띠고 있고요. 그거와 비슷하게 패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패드도 종 모양을 띠는데 앞에 보여지는 패션과는 약간 조금 다른 짧은 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변덕스러운 유행이라는 의미로 사회 순식간에 수용되었다가 빠르게 소멸하는 일시적인 현상을 말하면서 패션에 비해서 주기가 짧은 것이 특징이고요.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클래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고전적이라고 하거나 전통적인 의미라는 단어이기도 하는데요. 패션의 주기가 패션에 비해서 오래 지속되는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시대를 초월한 가치와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그 스타일을 본래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종 모양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평평하게 완만하게 지속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야기했죠. 패션은 주기적으로 변화한다 그랬는데 그럼 이런 패션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총 6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경제적, 두 번째가 사회적, 세 번째가 정치적, 네 번째가 문화적, 다섯 번째가 기술적, 여섯 번째가 생태학적인 요인들에 따라서 패션의 주기도 바뀌고 패션도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가 한다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경제적 요인입니다. 시대의 경제 상황은 패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주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패션에 관한 관심과 변화에 관한 욕구가 높아져서 새로운 패션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주기, 그다음 인플레이션에 관한 물가 상승 또는 소득이나 임금 수준 등의 경제적 요인은 사람들의 소비 의식과 제품 구매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970년대의 석유 파동이라든지 2008년도 이후에 나타났던 IMF로 시작된 경제 위기는 패션 변화의 속도를 감소시켰으며 과거의 풍요로웠던 삶에 대한 향수를 동경하는 경향은 복고 스타일의 유행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제적 요인은 특히나 스커트의 길이나 컬러 트렌드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성장기나 호황기에는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지고 역동적이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밝은 색상이 등장하는 반면 경제 침체기에는 스커트의 길이가 길어지고 심리적 위축이나 우울감을 표현하는 블랙이나 그레이 톤 같은 어두운 컬러가 유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요인인데요. 패션의 변화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변화의 속도나 스타일은 시대 상황이나 사회가 갖는 특성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패션은 한 시대의 상황이나 사전, 사건, 가치관 등을 잘 반영함으로써 전쟁은 물론 산업화, 첨단 과학의 발달이라든지 정보화, 핵가족화, 교육 기회의 증가 등은 패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도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아이젠하워 자켓이나 치노 팬츠는 남성복의 시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반영했다는 부분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1960년대에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발로 유행했던 히피룩. 이런 히피룩은 현실 도피와 반전 운동에 관한 사람들의 사회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히피룩은 뉴 히피룩 또는 네오 히피룩으로 1990년대에 다시 재현되면서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적 요인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역할이 성 역할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1960년대 말 이후에 여성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서 패션에서의 성 역할의 구분은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남녀 차이의 구분을 없애는 유니섹스 룩이라든지 1980년대 앤드로로지스 룩, 그 다음에 90년대의 젠더리스 룩 등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남성의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이 바뀌면서 외모나 치장에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의 그루밍족, 꽃미남족이라는 등장은 메트로섹슈얼 룩을 유행시켰고 남성 패션에서의 파격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요즘은 주 5일째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의 여가 시간들이 증가했고 그럼으로써 정장보다는 캐주얼 스타일의 제센 룩이 유행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착용 상황이 엄격했던 정장이나 출근복의 의복의 규범까지도 변화를 시키고 있죠. 이와 같은 사회의 다각적인 변화는 패션에 굉장히 민감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패션 주기를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치적 요인인데요. 국제 간의 교류나 정치 활동, 사건, 대통령이나 영부인 등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패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 이후 러시아 코작족의 복식인 오버블라우스의 빈룩 등과 부츠 등은 미국의 패션에 영향을 미쳤고요. 파나마 운하 개통 이후로 파나마 모자가 나타났고 알래스카가 미국에 합병됨으로써 에스키모 파카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재킷룩이라고 하는 부분은 1960년대 미국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의 재킷룩은 지금까지 영원한 클래식으로 남아있고요. 1980년대 영국 황태자 다이애나 룩은 전 세계 여성들의 패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번째는 문화적 요인인데요. 문화는 한 시대의 종교나 예술, 건축, 영화 등 모든 생활 양식의 총체이면서 패션은 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한 시대의 역사를 반영하는 문화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회 안에 생활하는 구성원을 공통적으로 갖는 문화적 요소는 패션의 생성과 변화에 있어 촉매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은 로마의 휴일을 비롯한 수많은 영화를 통해서 그녀만의 스타일을 소개했고요. 그 시대의 헵번 룩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K-팝 한류 문화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적인 패션에 영향을 주고 있고 한복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현대화시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이와 같이 오늘날에는 대중매체의 발달로 TV, 영화, 드라마, 가요 이런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가 빠르게 패션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술적 요인인데요. 최근의 기술 혁신에 의한 새로운 가공과 신소재의 개발은 기능성뿐만 아니라 독특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고급 부가가치를 가진 혁신 패션 제품들을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휴대가 가능한 컴퓨터가 부착된 의복이나 호흡과 땀, 체온 등의 몸의 건강 상태를 감지해주는 바이오 센서들이 작용해줄 수 있는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네일은 정보기술과 함께 나타난 기능성 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특히나 디지털의 발달로 인해서
디지털4로 만들어진 의복의 줄무늬가 센서로 작동하면서 착용자의 움직임이나 동작을 감지하고 음악으로 전환되면서 뮤지컬 자켓, 칼라의 이 마이크와 소형 카메라가 장착되어 얼굴을 스캔하면서 영상과 음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고 이어폰을 통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무선 통신 의복 등 다양한 스마트 의류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이 생태학적 요인인데요. 생태학적 관점에서 환경 문제나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패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오염이 문제로 대두됐던 1990년대는 그런지 룩이 접목한 재활용 패션을 등장을 시키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자원 낭비와 환경 유지 지속 가능성에 관한 생태학적 관심은 환경 친화적 에코 패션을 유행을 시켰고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더욱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코 패션은 일반적으로 친환경 천연 소재나 유기농 원단으로 만들어지거나 친환경적 공법에 의한 리사이클링 또는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재활용 제품들로 컬러는 주로 녹색 계열, 꽃이나 식물들을 사용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린 패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요즘의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는 옷의 사계절이 사라진 믹스앤매치의 시즌리스 룩을 등장시켰고 겨울이 유난히 치워지면서 니트, 퍼 등의 소재를 사용한 새로운 스타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패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총 6가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앞에서 패션을 얘기했으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트렌드인데요. 트렌드의 사전적 의미는 사상이나 행동 아니면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을 의미하고 있고요. 트렌드는 기울기, 경향 추세로 일반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변화 현상이면서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정치, 사회, 문화, 기타 요인에 따른 빠른 회전 사이클을 이용해서 트렌드를 분석하고 예측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 유행할 수 있는 패션 트렌드를 이해하고 기획하면서 상품을 분석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 요인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패션 트렌드는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대의 사회, 문화적 환경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고 어느 한 곳에 고착되어져 있는 문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시대의 문화와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직접적으로 패션 트렌드에 반영이 되면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외부 환경에 관한 패션 트렌드의 변화에 관한 예시로 아르데코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르데코라는 뜻은 1925년 파리에서 개최된 현대 장식 미술 산업 미술 국제전에서 연유되었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 중심의 1920년대부터 30년대의 장식 미술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런 아르데코가 패션하고 어떤 연관이 되어서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듯 아르데코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사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요. 1918년 영국에서는 여성들이 참정권을 갖게 되었고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표현이 의복에서도 나타났는데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아르데코의 특징은 패션 트렌드에서는 짧은 머리라든지 아니면 클로셰 모자, 그 다음에 허리 라인이 사라진 긴 옷들에 관해서 유행을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듯 아르데코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승리와 더불어 본격적인 근대화가 시작되었고 군수 산업의 확장으로 물리적 번영을 이루었던 미국은 소비와 쾌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전장에서 승리한 미국의 문화적 영향으로 미국의 생활 양식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화, 재즈 음악, 자동차가 넘쳐났고 격렬한 춤인 찰스턴과 파격적인 의상 스타일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나타났던 부분들의 단어가 플래퍼, Y가 닫힌 젊은 여성들을 상징하는 신조어도 나타났고요. 이들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화장도 하고 담배도 피고 짧은 단발머리를 하면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예시들도 있습니다. 아래 보여지면 그냥 사진을 보시면 아마 대표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화 감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중에게 가장 인기 있는 오락이었고 젊은 여성들은 배우들의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화장들을 모방하면서 대부분 유명 배우가 유행을 선도했습니다. 이렇듯 패션 트렌드는 외부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움직여진다라고 하는데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환경 요인이 있을까요? 그중 첫 번째가 필환경 트렌드. 그쵸? 지구 온난화다, 뭐 기후가 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서 요즘에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지구를 소중하게 다루는 필환경에 관한 트렌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체성에 관한 부분들도 요즘엔 좀 중요하죠. 그래서 멀티페르소나에서 다양한 가치관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표현하는 부분에 관한 요즘의 트렌드들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